또 각 동태의 꿈은 연기를 계속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죠. 근데 어머니의 그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두 형제가 이렇게 하나가 됐고, 그리고 형은 동생을 항상 옆에서 지키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차 안에 있는 그 네 사람이 새로운 어떤 가족이란 형태로 저는 느껴지는데, 그렇게 계속 지내면서 또 티격태격하면서 엄마 생각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사실은 그 원래 라디오에서 제가 이제 원했던 것은 그 정태민의 수상 그 기사를 라디오에서 흘러 나오는 거를 듣는 걸 좀 넣고 싶었어요, 계속. 왜냐면 또 현실은 냉혹하다. 현실은 또 굉장히 아프고 그렇게 밝게 어디론가를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헛스윙이었고, 결국에는 어떤 닿지 못한 어떤 현실을 조금 담아내고 싶었는데, 그게 좀 이제 좀 무겁기도 하고 뭔가 끝 마무리에 좀 굉장히 무거울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사실은 그 우리가 원래는 그렇게 찍었죠. 그 음성이 나오는 게 있지 않았나요? 네네, 찍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맞아요. 선택을.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감독님한테 불만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약간 뭐랄까, 짤이구만. 약간 그 졸업이라는 영화를 보면 더스틴 호프만이랑 이제 결혼식장에서 손잡고 나갈 때, 차를 타고 나가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선택을 했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다.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살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창밖을 보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그리고 그런 게 또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약간 그런 마음으로 밖을 바라보면서 좀 찍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마지막에 그런 장면을 찍었는데 이제 편집상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재미난 생각이 좀 드는 게, 네네. 저희가 사실 찍으면서 되게 그 편집상 사라졌던 다양했던 설정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영화를 보면서 막 새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독님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 감독님만 알고 있을 것 같은, 예를 들면 저는 오늘 네 번째 영화를 보면서 떠올랐던 게, 엄마의 직업은 무엇일까? 그 늦은 시간 출근해야 되는 엄마, 그리고 낮에 이렇게 퇴근하는 엄마의 직업은 뭐였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이제 시나리오 때 이제 청소부로 설정을 하고 그냥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랬군요. 그 제 기억이 맞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또 놀라실 수 있는데, 엄마가 정태민의 팬이에요. 맞아요. 그쵸? 원래는. 원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점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좀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긴 했었는데, 물론 영화상에서 그게 다 사라지긴 했지만. 네, 이제 뭐 정태민이란 캐릭터가 이제 인기 스타의 탈을 쓰고 있지만 이제 그 이면에 어떤 외로움과 공허함이 공존하는 캐릭터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그 집을 좀 넓은 공간에 이제 덩그러니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담았었는데, 그 집 안에 이제 조그만 이제 방이 있어요. 방이 그 미술로 꽉 채워진 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팬들과 새벽까지 라디오를 이렇게 하고 소통하는 그런, 팬들과 하는 라디오 그 채널에서 이제 동동소녀라는 아이디를 가진 어느 분께서 이제 동태 소녀, 동동소녀. 이제 새벽 늦게까지 로그아웃 안 하고 이제 그 정태민이랑 대화를 끝없이 이어가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 아이디가 한동안 로그인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수목장까지 찾아오는 과정이었는데, 편집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상 어쩔 수 없이 편집된 부분이었고요. 저기 김희규 배우분이 자꾸 자기 얘기 해달라는 여기 와 있어요? 눈빛으로, 우리 휘규 씨 와 있어요, 매니저. 간절하게. 그랬다가 정태민 배우에 강윤성 감독님이랑 또 카지노에서 같이 오두석이라는 역할로 같이 작품을 했었는데, 강윤성 감독님 또 오늘 희규 씨 연기 한번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뭐 거의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캐릭터를 갖고 계신 배우고요. 김희구 배우님. 그리고 그 제가 문득 이 생각이 났는데, 이게 예전에 단편 만들었을 때랑 내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편은 완전히, 그때 내용은 완전히 다 폐기해버리고 새롭게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아 맞다. 그 말씀 잠깐 설명드려야겠네요. 이 동명의 메소드 연기라는 동명의 단편 영화를 먼저 이기혁 감독님이 만들었었어요. 이동희 배우와 함께. 그래서 미장센 영화제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상도 받았었던 거 아니에요? 상은 못 받았어요. 상은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영화를 더 이렇게 크게 만드신 거죠? 예. 맞습니다. 감독님도 사실 좀 그거 보신 지가 좀 오래되셔가지고 근데 제가 전체적인 어떤 얼개는 그대로 가져왔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장으로 가서 금식을 하고 이제 그 삼각김밥 서스펜스 같은 부분 제가 그대로 가져왔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단편은 이제 촬영 현장에만 이제 편중되었던 이야기였고 이제 러닝 타임이 워낙 짧다 보니까 그 앞뒤의 어떤 확장성을 제가 이렇게 뭐 늘리고 많은 주변 인물들을 펼치다 보니까 좀 이게 많이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금방 그래요? 예. 그 저희가 이제 벌써 20분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질문을 이게 차츰차츰 그래도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죠. 그렇게 룰을 정했으니까 자 이제 1, 2, 3, 4, 5, 6 일곱 번째 열부터 아홉 번째 열까지 한번 손 들고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많아지셨어요 갑자기. 저 가드윤 사랑단이라고 들고 계신 분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가드윤이 참고로 윤경호 형을 표현한 가드윤. 네 맞습니다. 경호윤. 네네.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경호 배우님 팬이고요. 네네. 오늘 그 이제 영화 내용 중에 그 엄마가 이제 아빠한테 약간 이제 아프지 않게 이렇게 하시는 그런 아들한테 아빠가 아니고 아들한테 그렇게 하시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지금 저는 그 장면이 이제 엄마도 아들한테 이제 괜찮은 척을 이렇게 하는 약간 엄마의 메소드 연기였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그런 부분도 의도를 하신 건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네 분이 약간 생각하시는 메소드 연기가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호 배우님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그 질문은 감독님한테 여쭤보면 되겠죠? 예. 감독님한테. 제가 저한테 하는 질문이 아닌 줄 알고 아. 다시 한번 지금 이 자리에 정복자 선배님이 안 계셔가지고 네.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엄마가 아들한테 괜찮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엄마가 사실은 메소드 연기를 한 게 아니겠느냐 아들한테 그죠? 그런 느낌을 받았다. 또 그 질문 말고도 다른 질문 우리 넷이. 그게 의도가 혹시 의도였는지. 예, 그렇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엄마라는 배역으로서 괜찮은 척, 애써 괜찮은 척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담고 싶었고요. 비단 그 엄마뿐만 아니라 저희 영화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이제 애써 괜찮은 척 메소드 연기하며 살아가고 그냥 그런 모습들을 좀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누구 팬이신지 참. 자, 한 번 더 질문, 한 번 더 받을게요. 하나, 둘, 셋. 저기 오른쪽에 맨 끝에 계신 분이. 방금, 저랑 눈 마주치,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배우분들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2테이크 만에 찍으셨다고 했는데 평소에는 더 격정적인 씬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더 많은 테이크를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보통 어떤 식으로 감정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뭐 목적이나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배우님들만의 꿀팁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꿀팁 좀 말해주세요. 꿀팁이라기보다는 저도 예전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해내야 하고 갑자기 왜냐면 이게 모든 씬이 순서대로 찍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씬을 찍었다가 바로 다음 씬에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고 뭐 이 제작 여건상 어쩔 수 없음이 늘 존재하는데 예전에는 진짜 그 시간에 쫓겨서 막 찍다 보니까 너무 아쉬웠던 경험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도 40대 배우가 됐고 작품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제가 살면서 했던 경험들을 좀 확장시키는 법을 좀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젠 그 연륜이라고 하기엔 정말 죄송하지만 그 경험과 연륜이 자꾸 쌓이면서
그것들을 조금 더 쉽게 끄집어낼 수 있는 좀 약간 이제서야 좀 익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40이 넘어가니까 그 익어가는 것들이 조금 와닿게 돼가지고 이제는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여전히 시간은 없어요. 여전히 지금 이번 그 연기도 새벽 4시에 6시까지 찍어야 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결국은 훈련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훈련하고 평상시에 살면서도 이 하나하나의 감정들을 좀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슬플 때 더 슬프게 느끼고 기쁠 때 더 기뻐하고 좀 뭔가 그 아이처럼 순수함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감정을 굉장히 소중히 하다 보면 그것들을 좀 소홀히 하지 않다 보면 현장에 갔을 때 그 훈련량이 증명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보통은 그렇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사실 어떤 배우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동희 배우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훈련과 경험이 사실은 가장 큰 그 원천이 되는 것 같고요. 시간이 없을 때 진짜 해내야 된다라는 또 책임감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늘 만족스럽진 않고 돌아오는 길에 좌절도 많이 하고 그 좌절과 어떤 쓰라림 위에 계속 굳은 살이 박이면서 여기까지 계속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다만 어떤 때는 경험을 바탕으로 연기를 할 때도 있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에서 연기를 해야 될 때는 그런 생각도 해요. 해보고 나서 경험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어떤 연기론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곰을 보고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을 친다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곰을 봤을 때 일단 도망을 쳐야 된다는 생각이 반사적으로 들어서 도망을 치다 보면 무서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감정을 행위를 하면서 감정을 찾기도 하는 그 연기론인데요. 때로는 그렇게도 찾아보고 이렇게도 찾아보고 부딪혀도 보고 넘어져도 보고 또 그러면서 좋아해 주시면 거기서 우리가 또 감사를 느끼면서 성취감을 찾고 또 불안해하고 늘 불안과 성취감 사이에 오가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동태 연기 학원의 어떤 장면을 보고 중요하죠. 이 영화는 굉장히 묘하게 저희가 되게 이제 저희 삶과 닿아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하는 그 배우 입장에서 굉장히 연기하기 즐거웠던 작업이었어요. 우리랑 되게 닮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네.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 자체가 곧 소재였기 때문에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자, 갑자기 네. 왜냐면 다 저 손 드신 분들 다 질문 다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자, 하나, 둘, 이전에 그냥 무작위로 뒤로 해서 하나, 둘, 셋. 예, 지금 저 번쩍 드신 검정 옷 입으신 자. 다 검정 옷 입으셨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앞에 분.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약간 사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영화에서도 나왔던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각자 본인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이 충돌할 때 일단 어떤 것을 더 지향하는지 지양인가요? 향인가요? 향이겠죠. 지향. 그렇죠. 네.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강효성 감독님은 혹시 어떠신가요? 살면서 항상 그런 순간들이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또 해야 할 일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가장의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는 없겠죠.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같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특히나 이제 사실 저희 같은 직업은 배우분들도 마찬가지고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거의 좀 맞닿아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또한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또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여러모로 뭔가 좋은 마음으로 정말 열성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제일 어른이신 강효성 감독님께서 대표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마디만 거들자면 그럼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할 일로 끌어오는 데까지 저희는 맞아요. 노력을 했던 어떤 또 그런 케이스가 맞아요. 있잖아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다면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일이 되게끔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들어보지 않습니다. 짧게 또 첨언을 말씀드리면 너도 만만치 않아. 네, 알겠어요. 네. 제가 저기 나불에서는 많이 양보했지만, 근데 조금 더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건,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질문 주신 답처럼, 결국 그 안에서 또 추구하고 하고 싶은 연기와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는 채로 있는 상황이 참 많아요. 많은 배우분들이 내가 영화에 소개된 디카프리오라는 배우가 아니고서야 정말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감독님과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내가 원하는 스태프들과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배우는 거의 전 세계에 몇 명 안 될 정도로 희박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자기만의 목표 의식이 뚜렷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갈망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지금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꿈을 이뤘다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나 머나먼 길인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아까 또 말씀을 조금 빌리자면 이제는 저는 저한테 주어지는 해야 하는 일도 하고 싶은 일처럼 여기기 위해서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는 어떤 생각을 하는 지금 그런 시기이기는 해요. 그것을 예전에는 난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을 도전하기 위해 정말 발버둥을 쳐야겠다라고도 해서도 뭐 끝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가고 있고 지금도 가고 있지만 지금에 다시 돌아와서의 생각은 현실적인 부분,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가족들을 돌봐야 하거나 아니면 저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는 그 세상이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도 돌봐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이제 같이 이제 동반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비로소의 저는 좀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처럼 기쁘게 좀 감사히 받아들이자라는 조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네. 디카프리오 얘기하니까 디카프리오 모자 물어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나중에 오늘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카메라 들고 계신 또 검정호 씨 제일 먼저. 제가 좀 검정호 씨만 일부러 선호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질문 다 공평하게 드리도록 해볼게요. 예. 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고 여기 앞에 분들이 주신 질문들이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것들 다 물어보셔가지고 근데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감독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런 아까도 강윤성 감독님께서 이기혁 감독님한테 뭐 연출적으로도 너무 좋은 게 많았다 이런 것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감독님들은 이제 연출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런 각본들을 쓰실 때 어디에서 좀 소스를 얻는지 그리고 또 소스를 얻으면 뭔가 이렇게 따로 노트 테이킹을 해놨다가 어떻게 적재적소에 좀 끌어내서 사용을 하시는지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연출적으로 이렇게 궁금하시면 혹시 연출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글을 쓰는 걸 좋아해서 네. 이제 보다 보니까 예. 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좋은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저부터 먼저 얘기 드리면은 저는 일단은 제가 어떤 이야기에 좀 꽂히면은 그 이야기를 파고드는 스타일인데 그 이야기가 웬만하면 좀 생소한 이야기이고 일반 사람들도 잘 몰랐었던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바운더리는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바운더리 밖에 있는 어떤 삶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궁금해하니까 가능하면 그런 이야기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되게 흥미를 좀 많이 느낍니다. 네. 이기혁 감독님께서는 네, 저는 제 안에서 많이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제 안에 있는 걸 꺼내야 제가 또 자신 있게 찍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번 메소드 연기에도 제 얘기를 극중 이동희 배우에게 또 많이 투영을 했고요. 또 비단 이동희 배우뿐만 아니라 많은 캐릭터들에 투영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 전에 제가 이 메소드 연기 장편 쓰기 전에 탈출이라는 장편 시나리오를 탈고를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강윤성 감독님에게 피드백을 부탁드렸는데 이제 엄청난 혹평을 제가 들어서 많이 났구나. 이제 고스란히 이제 서랍 속에 넣었던 기억이 있네요. 꼭 나중에 다시 꺼내서 고쳐 쓰세요. 네네네. 그 서운했다는 게 단가요?
그 얘기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그때는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닌 이제 거의 픽션으로만 이제 구성됐던 오리지널이어서 이제 제 얘기를 해야지 또 자신 있게 찍을 수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말씀하신 다음 질문.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죠. 예. 다음 질문. 예. 지금 두 분 같이 손대셨어요? 네. 네, 두 분 중에 한 분께. 주로 검정색 옷 입은 분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눈이 딱 보이는 게 덜 걸리거든요.